그러면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오늘 초콜릿 팔 거냐고 엄청 물어보시던데. 초콜릿. 나중에 얘기하실 겁니다. 네,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네. 진짜 맛있어. 이건 저기 그 고디바. 네. 딱 고디바 그 맛인데 고디바 가면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그냥 시중에 파는 그 초콜릿 말고 네. 이렇게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쫄깃쫄깃한. 와, 그거가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와. 조프로님 많이 받으셨습니까? 초콜릿이요? 네, 한창 때. 한창 때? 네, 한창 때 얘기죠. 네. 결혼 전에. 네, 네. 그때는 뭐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난 거. 공소시효 지난 거. 그때는 글쎄, 초콜릿이랑 국내 생산되는 모든 초콜릿을 다 먹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너무 달아갖고 한 달 내내 그냥. 권 팀장님은 왠지 상술이란 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건데 뭐 어떻게? 예. 권 팀장님도 좀 받아봤을까? 그냥 오다 주웠다 좀 받아봤습니다. 오다 주웠다. 오다 주웠다 이거. 초콜릿.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 2월에 막 받은 거 3월에 다시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주고 먹기 좀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 일들도 있었죠.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9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36%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95%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12일에 발표되는 CPI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군요. 뭐야 아침부터? 그렇게 아침부터. 근데 이번 주에 CPI가 나오는데, CPI 나옵니다. 12일에 CPI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닙니다. 제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못 잘합시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좀 급등하면서 투매가 좀 촉발된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예비치군요. 예비치. 예비치가 67.8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나와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쪽 얘기가 네네. 좀 나오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서도 그 금리 인하 쪽의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그 지수에 대한 부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딥시크 쇼크 같은 경우에도 그게 M7 주식을 그렇게 끌어내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이벤트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었던 거는 다시 그 시장에서는 이게 참 시장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왔는데 뭐 더 없냐? 뭐 더 없냐?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뭐 더 있을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 같은 지수들,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면서 좀 내려오는데, 그게 뭐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서 우려를 하는 것보다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좀 조치가 좀 더해줘라. 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한 얘기는 첫 번째 뉴스로 전해질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측면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한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이걸 하는 건데 미국 증시가 빠지는 모습들도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탠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 사상 최저치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두 가지 종목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주호 기자 좋아하는 알 것 같아요. 그 화장품. 아니요, 나이키. 52주 최저가예요? 네, 나이키하고 포드. 네, 이런 회사들은 아마 에스티로더도 52주 신저가일걸요? 그거 이주호 기자 여기서 취재하고 있죠. 근데 하려다가 별 내용이 없나. 와, 좀 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별로 안 좋을 때 다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브랜드가 딸리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에스티로더나 이런 애들이 여전히 강건하지 않냐. 근데 중국이 좀 안 사기 시작하니까 바로 골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관세 관련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속보로 좀 나왔더라고요. 알루미늄하고 그 철강.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게 지금 좀 전에 한 30분 전쯤에 나왔던 얘기고요. 이거 중국 타겟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여기가 그 철강 알루미늄이 그렇게 많이 수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거라 제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관세를 많이 매겨놓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로 들어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는 안 맞고 쿼터를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세 얘기만 나오니까 그럼 쿼터로 들어가는 거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진짜로 모든 제품이라 그러면은 쿼터 들어가는 물량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 네. 이건 조금 더 취재를 좀 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일에서 11일에 얘기되는 상호관세 얘기가 이게 단순히 지금 철강 알루미늄 이 발표 때문에 얘기를 한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갖고 명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10일이나 11일에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발표한 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지 네.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통으로 하려 그러는 건지가 지금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라는 게 니네 10%면 우리도 10% 할 거야 이거죠? 똑같이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보복관세는 누가 때리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맞추는 게 보복관세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국가 간의 관세를 이제 상호적으로 맞추겠다라는 게 상호관세인데 근데 사실 상호관세도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 자동차 대 자동차 네. 뭐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조항에 보면은 물론 거의 관세가 없습니다. 한미 네. 사이에 거의 관세가 없는데 품목별로 약간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농산물 같은 건 우리는 엄청 때릴 거고 그렇죠. 미국은 뭐 안 때릴 거, 뭐 수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거를. 예, 그리고 뭐 거기에 픽업 트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좀 한미 FTA의 특이한 조항이긴 한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품목 대 품목으로 맞추진 않잖아요. 이게 패키지 대 패키지로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지. 근데 그 부분들을 상호관세를 품목 대 품목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불명확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뭐 좀 수출할 거 없나 미국에? 뭐 이렇게 취나물 뭐 이런 우리 거, 김 수출 김, 하고 있잖아요. 김 같은 거 좀 하겠네.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유통이 쉽지 않아 가지고 네. 그게 또 농산물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이 쉽지 않고 또 하나는 공급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공급 통제.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이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늘리고 싶다고 늘리고 줄이고 싶다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가평잣 같은 거 하면 좀 작 같은 얘기 하신 겁니까? 아니 가평잣 같은 거는 미국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생각 없을 거야. 있나 미국도? 그러게요. 그러려면 이제 수정과가 같이 나가줘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수정과 같이 나가. 맞아. 그런 배경이 그거 있어야죠. 한번 먹으면 네. 끝인데 걔는 커피 못 먹는데 이제.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주말 사이에 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담 정상회담이 크게 이슈가 좀 됐었어요. 네. 이게 통상 트럼프를 상대하는 정책의 최악의 수냐 최고의 수냐 이게 납작 엎드려서 이제 아부의 그 효과 네. 이게 아부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딱 보여줬을 때 네. 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상대하는 최고의 방법이냐 아니면 최악의 방법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부를 해서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강경하게 했다가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시바 총리한테 그 일본의 관세 부과하면 보복하겠냐라고 네. 얘기하면은 뭐 그에 맞는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시바 총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오, 네. 관세를 두드려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바로 좋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는 장면들이 좀 단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우 이시바 총리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칭찬을 좀 해줬습니다. 네. 일본은 일단 한 1조 달러 정도를 일본에 투자를 하겠다,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400조 원을 1,400조죠. 네. 뭐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방위비 2배로 늘리겠다. 오. 그런 얘기들도 네.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뭐 바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2023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한 7,800억 달러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한 20% 높이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20에서 25%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고 방위비 2배 증액 관련한 얘기는 사실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하는 것은 네. 일본은 어쩌면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자위대 평화헌법 이런 것 때문에 방위비를 좀 못 늘리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독일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독일도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독일이 방위비를 국방력을 늘리는 걸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래? 그럼 한번 그럼 한번 나 방위비 좀 늘려도 돼? 네. 나 좀 국방력 좀 강화해도 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내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였지만 네. 투자는 지금 어차피 관세 맞을 거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프로님 네? 계속 드십니까? 아, 초콜릿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초콜릿 주는 사람 없으신 걸 알겠는데 옛날 같지 않으시다는 걸 알겠는데 아니, 초콜릿 진짜 맛있어. 이게 그냥 우리 시중에서 사면 초콜릿이 아니야. 생 초콜릿. 아, 우리 팀 저희 못 보셨을 테니까 잠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권 팀장님이 한 번 드시는 건 참았어. 근데 지금 2번 드시고 3번 드시니까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안 먹게.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미국 EU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한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이슈입니다. 상호관세라는 네. 이슈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99.8% 품목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관세가 철폐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8% 이상은 철폐가 완료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호관세를 매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별로 이렇게 타겟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방위비 얘기가 나오지 않냐라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 아권에서 그 지만수 박사님 모시고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을 때 네. 관세의 무기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있잖아요. 그뭐 멕시코, 캐나다에다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서 펜타닐 수입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통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통상 문제를 바로 관세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핑계로 하고 있구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반대로 진짜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관세를 무기화를 했다라는 관점도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관세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다 뭐 그 장벽 세우고 불법 임자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네. 왜 군인들 보내가지고 막고 이걸 하려 그러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명분을 삼은 게 아니고 네. 네. 이 명분을 진짜 해결을 하려고 관세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관세가 아니고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 국가별로 민원 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 대한 민원 사항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상호관세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상호관세를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결국 다시 그 방위비 얘기가 방위비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저기 방위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해주셨죠, 저희 앞권 채널에서. 예, 근데 그 얘기는 좀 길어서 네. 오늘 전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발표를 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 하여튼 며칠 내에는 이제 나오겠죠. 네, 요거 근데 우리 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까요? 네. 하여튼 어떤 나라들이 그럼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고요. 네.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국회에서 그 배터리 산업 관련해 가지고 한국형 IRA 관련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좀 기획 기사로 좀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배터리 산업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어려운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때 워낙 크게 투자를 좀 해놨는데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한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고점에 투자를 하시고 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 성장세가 안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이제 공장들에 투자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손실을 좀 보시고서 손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진짜로 그 성장세가 올 때까지 존버를 하는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필드 투자 같은 경우는 그린필드 투자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공장을 이렇게 져놨는데 이걸 공장을 다시 이렇게 줄일 것이냐, 네. 아니면 공장이 그냥 있는 상황에서 이 수요가 이만큼 따라올 때까지 버틸 것이냐,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좀 애정을 가지고 과잉 투자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네. 좀 하긴 했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다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배터리 관련한 소식은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아예 안 하냐? 네. 손절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투자하려 그랬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뺄 수 있으면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에 중국의 CNGR하고 합작사 조인트 벤처 하려 그랬던 거 한 네. 1년 정도 연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화이오 코발트하고도 조인트 벤처 하기로 했던 거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우리도 크게 들어간 거는 물리면은 손절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그 정찰병들 보내놨던 거는 손절할 수 물리면 있죠. 손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손절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그 특히 뭐 SK온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번 돈에서 이게 까주는 세금 낼 거를 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은 이제 그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금을 예를 1,000억을 했다. 그러면은 한 30%는 보조금으로 그냥 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1,000억 하면 한 300억 정도는 그냥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킬로와트 시당 45달러의 생산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하는 대로 다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난 거에서 세금을 까주는 게 아니고 만들면 만드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경쟁력, 혜택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그 지원이 좀 미약한 상황이고, 근데 그 미약한 정도가 진짜 이익을 많이 낼 때라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서 법인세 감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더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신증설 물량 2025년부터 27년까지 배터리 3사의 신증설 프로젝트의 96.3%가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접어야 뭐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외국 같은 데는 짓고 이제 만드는 대로 계속 돈 받으니까 당연히 이익 생각하면 뭐 외국으로 공장 가야죠. 예, 물론 뭐 지원금 때문에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좀 무겁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필요한 것들이 있긴 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6.3%가 해외에서 지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상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한국형 IRA 방식으로 좀 그 논의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CATL이 뭐 경쟁력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거의 한 1조 1천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수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나 있거든요. CATL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경쟁력이 뭐 우리가 뭐 중국 배터리보다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설사 그 물량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거는 그거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배터리 캐즘의 문제는 배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기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차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고 더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되고 ESS가 많이 깔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붐이 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장이 열리는 그 시대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지원해 준다 그러고 너도 나도 막 해준다 그러고 막 그러고 진짜 오히려 지금 관심이 필요할 때는 지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힘들 때 지원을 해줘야지 뭐 좋을 때는 굳이 네. 정부에서 안 해준다 그래도 돈 대준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투자한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이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네요. 예. 자, 배터리 지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던 거고요. 이거 이상한 보도 하나 드릴게요. 뭐죠? 아, 이거 딱 그 배터리랑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하고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이는 얘기긴 한데 요새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국가가 어딘가 봤더니 모로코예요. 아 모로코. 예. 네. 난데없죠. 네. 난데없지. 왜 모로코냐면은 모로코가 나름 유럽하고 미국하고 FTA가 맺어 있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고 네. 거기가 인산염의 그 매장 1위 국가입니다. 생산 네. 1위 모로코가? 국가. 예, 예. 그리고 이게 CNGR도 들어가 있고 고션도 들어가 있고 BTF 여기 응급제 1위 회사입니다. 네. 아까 CNGR 같은 경우는 전구체 1위 국가고요. 근데 여기가 그럼 왜 들어가냐? 그게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할 때 바르바리 해적단이라고 그 얘기 나오는 거 그거 아시죠? 그 콘텐츠가 딱 모로코 얘기거든요. 그게 모로코 얘기예요. 아, 그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나라죠? 예, 예. 예. 그게 왜 나가는지는 그 바르바리 해적단을 한번 보시면은 아, 거기가 뭐 또 많이 그럼 거기 저 철새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군요, 바다새들. 뭐 그것도 있고 거기 딱 지정학적인 특성들도 좀 있고 아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데가 이렇게 인산염 되게 많고 뭐 거긴 이러잖아요. 나우루. 나우루. 아 나우루. 예. 철새 지나가는 데는 나우루. 거긴 나우루. 나우루는 이주호 기자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저희 다 했어요. 아. 제가 그 제목을 한번 좀 찾아드릴게요. 좀 이따 일단 말씀하고 네. 계시면은 자, 세 번째 네. 뉴스. 세 번째 뉴스 빨리 넘어가죠. 네. 예. 이전에 공모시장 문제 좀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상장은 사실 대중주주들을 맞이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펀드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들 VC들의 물량을 개인한테 던지듯이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다는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해드렸고 그리고 정부가 이게 뭐 누구나 한 주씩 받을 수 있는 투기판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게 첫날만 어떻게든 받아갖고 뭐 딱 400%까지 오를 수 있게 해놓으니까 이걸 뭐 따블 뭐 하루 안 되면 한 주 가지고 치킨값이나 벌고 안 되면 뭐 손해 보고 뭐 이런 시장이 돼버렸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IPO 시장의 현실은 이거 정부 자료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네. 6개월 지났을 때 첫날 수익률 80%에서 결국 6개월 지나니까 60% 되더라. 하회한 종목 보니까 6개월 지나니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3%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공모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인데 평균. 예, 평균. 그리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도 거의 지친 것 같아요. 네. 이런 판은 진짜 안 하고 만다.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 데이원 컴퍼니라는 회사가 24일에 상장한 이후에 같이 보시면은 지금 7,200원이거든요. 지난달 24일. 예. 네. 7,200원이거든요. 네. 공모가가 13,000원입니다. 지금 며칠 된 거죠? 24일이니까 일주일하고 열흘 됐으니까 2주,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한 3주 가까이 됐을 것 네. 같은데 반토막 났네. 반토막 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아이지넷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7,000원인데 거기 대비해서 거의 39%가 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첫날도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공모가 형성할 때 뭐 400% 했을 때 일단은 공모가보다 시초가를 위로 시작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그렇죠,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그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투전판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냥 첫날부터 패고 시작해. 안 받아 이런 게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게임들을 더 이상 또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게 시작하면서 이게 첫날부터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약간 유명무실해 보였던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환매 청구권 뭐예요? 환불. 환불. 주식 환불 돼? 주식 환불.
환불 돼? 나 할 거 많은데 그럼? 아니 공모주만 됩니다. 아 공모주만. 공모주에 장 초반부터 10% 넘게 빠지면 공모가의 90%의 주관사로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뭐 공모주나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익이 좀 안 나는데 테슬라 요건 등을 통해서 특례 상장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관사가 공모가를 이제 그 90% 화해를 하게 되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줄 수 있는 권리가 환매 청구권인데 네.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환매 청구권이 있긴 했었지만 네. 약간은 유명무실화 했습니다. 다 위로 갔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겠네요. 지금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데이원 컴퍼니의 그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인데 네. 이거를 현재 기준으로 대충 주먹셈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40억 원 정도를 되사줘야 된다라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이지넷 같은 경우도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 한 32억 원 정도. 근데 물론 이게 3개월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게 3개월 동안 지켜보시다가 네. 이게 3개월이 지나서도 공모가의 90%를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환매 청구하셔가지고 90% 가격에 이렇게 뭐 환불을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거는 이제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예, 아 그래요? 예, 이런 공모주가 있습니다. 음.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는 아 공모주. 붙어 있는 공모주가 또 있어요. 예, 예. 좋겠다. 얼마나 좋아? 올라가면 팔면 되고 올라가면 먹으면 되고. 네. 떨어지면 환매 청구권 하면 되면 예, 예. 이게 개꿀인데? 아닌가? 아 근데 그러니까- 10%라도 손실이죠. 아 이제 10%그 정도 리스크인데 해야지. 아니 내가 만약에 뭘 주식 투자했는데 90%는 보장이 돼. 어쨌든. 그리고 만약 이익 나면 그거는 내 거야. 네.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어쨌든 주관사는 네. 밸류에이션 잘해야 된다. 네. 주관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네, 못해가지고 맞지. 물리면은 그거 다 되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그 환매 청구의 어떤 레인지 안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모로코 이야기 이게 제목으로 좀 찾기가 힘드네. 뭐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한 아랍 국가가 있다고라는 제목의 압권 그 컨텐츠입니다. 이거 여기에 그 왜 모로코가 미국과 처음으로 FTA를 맺었으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TA를 맺었으니까 모로코로 가서 굳이 중국 기업들이 그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제목은 이스라엘과 친한 아랍 국가가 있다고 이거가 바로 제목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왜요? 찾기 쉽게 좀 해놔. 압권 모로코 이렇게 하면 딱 나오게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무슨 키워드를 넣든 뭐 이렇게 해갖고. 여튼 뭐 그렇게 찾아보시면 모로코 관련된 이야기는 압권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요 전에 드렸고 그리고 뭐 특히 뭐 빌드업 오늘 없더라도 초콜릿이 맛있습니다. 초콜릿 엄청 맛있어요. 이번 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언제 이번 일요일인가? 이번 주 14일이니까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네. 예. 아 금요일인가? 뭐 빨리 사야 되겠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사셔야 되겠네. 그렇죠. 예, 요게 그냥 초콜릿 이렇게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드려야 돼? 이 생초콜릿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저 나누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포크로 찍어 먹으면 돼요. 네.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좀 집어 드셔도 되는데 자 요만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요게 되게 부드러워. 이 생초콜릿이라 그런가 봐. 우리가 저 편의점에 사 먹는 그런 초콜릿이 아닙니다. 네. 딱딱하지 않죠. 예. 딱하지 않죠. 그냥 무슨 네. 제가 익은 모찌 같은 느낌이랄까? 아 맞네요. 음. 예. 저는 되게 부드러워. 권 팀장님도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먹어봤잖아요. 아, 하나 드셨어요? 맛있더라고요. 아유 초콜릿. 아유 달다. 정프로님 오늘은 되게 진심이시네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요게 저 어디야 고디바 가면 내가 알기로 한 요만한 박스에 한 4만 원쯤 할 겁니다. 와, 예, 4만 원, 5만 원 정도 할 거고. 진짜 맛있다. 네, 커피숍 같은 데서 팔 때 요런 거 한 2개 놓고 뭐 한 3,000원씩 받을 텐데 요거 20개 네. 그렇죠. 조그만한 거 20개 들어있는 한 20개. 박스가 대략 한 9,000원 꼴 해서 지금 6박스 해서 58,000원입니다. 네, 58,000원.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는 여자친구 몇 명 있으면
진짜 좋지.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헷갈리질 않거든. 이렇게 딱 똑같은 걸로 해야 안 헷갈리지. 얘한테는 이거 주고 쟤한테는 이거 주고 하면 나중에 헷갈려. 나중에 내가 뭘 줬는지 헷갈리면 그때부터 일이 꼬여버립니다. 예, 항상 선물 줄 때는 같은 걸로 줘야 돼. 아, 그렇죠. 예,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아니면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원분들한테 되게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 그냥 그렇다고 저 크런키 뭐 이런 거 하나씩 그냥 나눠주면 너무 좀 정성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 네. 예, 그럴 때 이런 거 딱 해주면 그렇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해하는 거지. 얘가 나 좋아하나? 이래서 이제 괜한 또 일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 생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일은 생겨야지. 너 너무 좀 저출생이니까. 네. 그래서 저것도 있어요. 평소에 좀 마음 표시하기 좀 어려웠을 때, 아니 3%에서 6개 사서 내가 그냥 뭐 남는 거 하나 너 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마음을 표시하면 사실은 진짜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썸 타고 싶은 애들한테 다 뿌린다 이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다 주웠다는 것처럼 사실은 진짜 주고 싶어서 산 건데. 그래. 저런 식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네, 저렇게는 안 돼. 자, 여튼 요 생초콜릿 요게 지금 6박스 네. 들어있는 게 58,000원. 58,000원. 그다음에 요즘 그 유행하는 무슨 두바이 초콜릿? 네. 그거는 뭐 지금 요거 사신 분들만 뭐 이거 그쵸. 9,000원에? 그러니까 이걸 구매하시면 두바이 초콜릿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드립니다. 뭔 복잡하게. 이건 사지 마. 이건 사지 마. 복잡하니까. 사지 마. 하여튼 뭐 옵션으로 사실 수 있는데 주식하니까 또 옵션 거래까지 우리가 이렇게 쇼핑도 해버리네. 그러니까 요걸 사신 분만 요걸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몇 개 없나 봐요. 200개밖에 없나 봐. 그래서 요건 뭐 두바이 초콜릿 맛보고 싶은 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또 있어. 아유 복잡하다 정말. 이게 이제 커피 그죠? 커피 뭐라고 그래 이거를? 씹어 먹는 커피? 씹어 먹는 커피. 네. 예, 약간 사탕처럼 씹어 먹을 수 있는 건데 차에다 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거 한번 그죠? 드셔보세요. 어떤지. 먹어봤어요 저는. 아. 예. 요건 뭐 플랫 화이트, 코코아 모카, 또 이거 뭐예요? 이게 더블 에스프레소.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커피콩 같이 생긴 사탕이 있어요. 네. 사탕은 아니고 이것도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것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약간 네. 과자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씹어치고 아이고 죄송해요. 사탕은 아니야. 사탕은 아니고 그냥 커피 콩인데 사탕처럼 만들어서 씹어 먹거나 녹여 먹을 수 있지만 커피는 아닌 거. 근데 약간 좀 뭐라 그러죠? 그 카페인이 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한 통이 커피 한 컵이랑 비슷하답니다. 예.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되지. 하루에 하나 정도. 예. 근데 이제 차에 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 한 켠에 놓고 하나씩 입 텁텁할 때 드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또 얼마야? 아유. 자, 복잡하다. 리토스 커피는 바로 4개 49,000원이네. 맞나? 조금 가격 나간다. 네 가지 아니야, 맛이 16통. 16통. 이것도 16개. 요거 4개. 요거 이게 이제 하나로 치면 요거 곱하기 넷. 그게 49,000원. 그래.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됐어. 맛있게들 좀 드시고. 밀크 초콜릿 그리고 씹어 먹는 커피 추잉 네. 이렇게 한번 오늘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초콜릿은 괜찮아. 그러네요. 초콜릿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 초콜릿 진짜 좋아요. 빨리 해서 내일 모레 받아서 포장해서 네, 그 다음 날 딱 주면 많이 되겠다. 줘야지. 네. 아니 포장 자체 필요 없어요. 워낙 고급스럽게 나가고 그렇긴 해요. 이대로 네. 주면 됩니다. 네. 자, 권 팀장님 목요일에 초콜릿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딸한테 받으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